대구 경신고가 자율형 사립고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해 지역교육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도청 신도시의 단독주택 용지 분양이 평균 50대 1을 넘는 등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15억 원이나 들여지은 드라마 강철왕 세트장이 재난위험시설인 2등급을 받아서 구경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마임 연기자로 평가받는 슬라바 폴루닌이 대구에서 무대와 객석이 하나 되는 명품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데요. 오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일부 경북 내륙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옷차림도 도톰히 하시고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낮부터 늦은 오후에 비가 내리겠고 기온도 어제보다 내려가겠는데요. 어제 23도를 보였던 대구는 오늘 19도 예상되고요. 안동도 어제보다 3도가량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구미의 가시거리는 3km, 문경은 1km로 좁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경북 내륙 지역에 5mm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오늘 각종 생활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양의 비지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고요. 세차는 내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햇볕도 강하지 않아서 빨래도 잘 마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운동은 실내 운동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경신고가 자율형 사립고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모집하는 수성구의 유일한 자사고가 없어지면서 교육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자사고로 지정된 경신고는 올해 상반기 자사고 평가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반고와 달리 교육청 지원 없이 재단에서 5년치 15억 원을 출연해야 하는데 재원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재정 문제고요. 무조건 15억 일단 재단에서 내고 그 15억 가지고는 1년에 3억씩 선생님들 4대 보험금으로 그냥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현재 재학생들은 자사고 교육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반고 전환은 없다고 학교 측이 누차 밝혔던 만큼 기존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자사고가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되면 정원의 10%가량 되던 비수성구 학생의 수성구 진입은 그만큼 더 어려워집니다. 신입생 배정할 적에 1단계 배정, 즉 광역 배정을 학군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그 비율을 늘리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정책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고 취소 여부 결정까지는 교육부 승인을 거쳐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4개 자사고 가운데 수성구에 있는 유일한 자사고가 일반고 전환을 결정함에 따라 수성구와 비수성구 지역의 학력 격차 줄이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오늘 새벽으로 예정됐던 경북대병원 노조의 파업이 유보됐습니다. 노조 측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측과 밤샘 협상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초 오늘 새벽 5시로 예정된 경북대병원 노조의 파업이 잠정 유보됐습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대학병원 시설 확장과 상업화, 일방적 단체 협약 해지 등을 이유로 노동쟁의 신청을 한 뒤 사측과 오늘 새벽 5시까지 밤샘 마라톤 협상을 한 결과 일부 쟁점에서 의견이 접근돼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타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부 의견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거라는 여론의 압박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금 안이 좀 접근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좀 환자 불편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고요. 특히 지난 1월 14일까지 최장기 53일 파업 이후 4개월 만에 또다시 파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노조와 사측 모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닙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이번 결정이 파업 철회가 아닌 파업 잠정 유보라는 점을 확실히 하면서
앞으로 좀 더 진전된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집중 교섭 기간을 사측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고령 군의원을 뽑는 재선거가 고령군 9개 투표소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고 유권자들은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투개표 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령군 나선거구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선자가 선거 구민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당선 무효가 되면서 이번에 재선거가 치러지는데 새누리당 임진태 후보와 무소속 박주혜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정부의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도청 신도시의 토지 분양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용지 분양을 마감한 결과 평균 5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도청 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사용이 가능한 이 단지를 각각 200평 규모의 83개 필지로 나누어 일반인에게 분양을 마감한 결과 4,140명이 한꺼번에 신청했습니다. 평균 50대 1의 경쟁률. 128평짜리 한 부지에는 234명이 몰려 최고를 기록했고 4대 1이 가장 낮았습니다. 주거 전용으로 2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됐는데도 투자 열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분양가가 싸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부지 양이 적어서 희소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개발 심리, 기대 심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미 분양 공고가 난 다른 부지도 업무시설 용지 한 곳, 종교시설 용지 한 곳을 제외하면 100% 팔렸습니다. 신도청 청사를 중심으로 한 신도시 1단계 전체 분양률은 59%, 나머지 41%는 분양 공고가 나지 않은 가운데 경북개발공사는 올 연말까지 분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심 상업지역 분양과 한옥 마을 부지, 그다음 교유소 및 주차장 부지 등이 되겠습니다. 100% 분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등 다른 신도시에 비해 경북도청 신도시의 분양률이 유독 높은 건 무엇보다 정부의 저금리 기조와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주택 경기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지난달 미분양 주택 물량이 지난 2월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483채로 2월보다 27.8% 감소했고, 경북 지역의 미분양은 1,625채로 11.9% 줄었습니다. 한편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대구가 96채, 경북이 196채로 2월보다 각각 11.1%와 21.3% 줄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오늘 오후 2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구교육센터에서 가맹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엽니다. 분쟁조정제도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조정을 통해서 무료로 해결해주는 제도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와 하도급거래 등 5개 분야에서 생긴 불공정 거래를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조정원은 지난해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한 120여 건의 분쟁 가운데 95%를 조정했고, 당사자들은 25억 원의 법률 비용을 아꼈습니다.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던 드라마 강철왕의 세트장이 최근 구조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불과 2년 전 15억 원이나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드라마 한 편만 찍었을 뿐 일반인들의 관람조차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가 드라마 강철왕 제작을 위해 15억 원을 들여 만든 청와대 모양의 세트장 건물입니다. 포항시는 2년 전 이 세트장을 역사교육장이나 관광명소로 활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으며 세트장에 대하여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단 한 차례 드라마 촬영이 이루어졌을 뿐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건물은 최근 구조안전 진단 결과 최하 등급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처럼
일반인들의 출입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2등급의 건물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고 철거 대상으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만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포항시는 이 건물을 앞으로도 또 다른 영화 세트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대형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로는 좀 부족한 걸 나와서 이 드라마 세트장은 가설 건축물이므로 영화라든지 드라마 촬영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치를 하고, 더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활용조차 못하게 되면서 책임 규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시설을 어떠한 시설로 활용되지 못하였고, 또 지금 현재에서는 이 시설이 매우 위험한 시설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어느 누구의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전시 행정이 결국 예산만 낭비한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역 방문객에게 국내 관광 특별 할인과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내 관광 특별 할인은 21개 지역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숙박과 음식, 관광지, 관광 프로그램, 문화공연, 쇼핑 등에서 10에서 65%의 할인이 제공됩니다. 이 밖에도 숙박에 21개 업체가 참여하고 시티투어와 스파밸리, 팔공산 케이블카, 대구 사격장 등 관광 프로그램도 10에서 40% 할인이 제공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동성로와 근대골목, 중앙로를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는 지역 대표 촉조인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5년 전에 점괘가 안 맞았다면서 무속인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박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41살 김모 씨의 법당에서 시주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구술한 뒤 지난해 다시 김 씨를 찾아가 최근 자신이 신내림을 받아 점괘를 보니 5년 전에 점괘가 틀렸다면서 김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외국 언론으로부터 세계 최고의 마임 연기자로 평가받는 슬라바 폴루닌이 대구에서 공연합니다. 7년 만에 대구를 찾은 건데 그가 왜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출신의 마임 연기자 슬라바 폴루닌이 만든 스노우쇼는 지난 1993년 초연 이후 유럽의 연극상을 휩쓸고 미국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해 대성공을 거둔 작품입니다. 세계 최고의 마임 연기자로 인정받는 슬라바 폴루닌이 대사 없이 판토마임만으로 극을 이끌어가면서 인간이 느끼는 행복과 슬픔, 감동을 전합니다. 마치 무성 영화 속 찰리 채플린을 연상시키는 8명의 광대들이 객석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초대형 풍선을 날리면서 객석과 무대가 하나 되는 묘미를 느끼게 합니다. 관객들한테 이렇게 공을 굴리고 이런 관객들이 직접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또 즐거운 한바탕 축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관객들한테는 아주 이렇게 즐거운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스노우쇼는 2001년부터 4년 동안 서울에서 전회 매진의 기록을 작성한 작품으로 대구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200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엄청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마지막 장면은 이 공연의 백미로 꼽히는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인 이런 감성을 느끼고 따뜻한 그런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그런 훈훈한 이런 감정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스 밀러와 찰리 채플린, 마르셀 마르소 등 광대 예술의 세계적인 연기자의 계보를 잇는 슬라바 폴루닌의 스노우쇼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나흘 동안 수성 아트피아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사단법인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대구산 창작 뮤지컬인 투란도트에 출연할 배우를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그제 서울에서 1차 오디션을 한 데 이어서 오늘 오전 11시부터 대구시 대명동 보화원 건물에 지어진 공연예술 종합연습실에서 2차 오디션을 합니다. 230여 명이 지원한 가운데 주연과 조연 등 모든 배역에서 배우를 선발하는데 최종 선발된 배우들은 다음 달 18일부터 본격적인 연습에 돌입해 딤프가 열리는 7월 3일부터 열흘 동안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하게 됩니다.
노사정 상생협력 공동선언대회가 어제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경북 노사민정협의회 주최로 열린 어제 행사에서는 노사문화우수기업협의회 노사대표와 한국노총, 대구경영자총협회, 대구고용청 등이 참가했습니다. 미래세대의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한 합리적 노사문화 확산을 주제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우수 사례 등의 사례 발표와 함께 간담회도 이어졌습니다. 대구의료원이 13년 연속으로 노사 평화 선언을 했습니다. 대구의료원은 어제 전국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13년 연속 노사 평화 선언을 하고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대구의료원은 지난 2004년 지방공기업 최초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했고 최근 10년 동안 공용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비정규직 직원들을 90% 이상 정규직화했습니다. 어제보다 옷도 조금 도톰히 입으시고 우산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낮부터 늦은 오후에 비가 내리겠고 기온도 어제보다 내려가겠는데요. 어제 23도를 보였던 대구는 오늘 19도 예상되고요. 안동은 어제보다 3도가량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미의 가시거리는 3km, 문경은 1km로 시야가 매우 좁아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경북 내륙 지역에 5mm 정도 오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을 포함한 대부분에 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또 일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내려간 19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도 어제보다 아침 기온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상주와 김천, 구미는 17도 예상되고 문경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북부 지역 봉화의 기온은 어제보다 7도가량이라 오른 12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3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12도, 낮에는 4도가량 올라 16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를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전망되고요. 또 금요일부터는 다시 고온 현상이 이어지다가 일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